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사실 요즘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원장님, 항우울제 오래 먹어도 괜찮아요? 혹시 끊으면 더 힘들어지나요? 살찌거나 중독되진 않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세요. 검색창에 항우울제 쳐보기만 해도 자동 완성이 바로 항우울제 부작용. 그만큼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부작용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울증약이라고 하면 뭔가 부작용이 강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감기약인 타이레놀도, 독감약인 타미플루도 무서운 부작용 목록이 엄청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는 더 과장되거나 큰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 의사인 제가 솔직하게 항우울제를 먹으면 정말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뭔지, 또 장기 복용했을 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바로 이거 같아요. 부작용 때문에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항우울제 부작용에 대해서 공포가 다들 큰 걸까요? 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정신과 약이라는 꼬리표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뇌에 작용하는 약이라고 하면 괜히 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 중독된다, 이런 오해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보면 항우울제를 마치 마약처럼 이야기하는 글들도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약은 부작용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먹는 타이레놀만 해도 간 손상, 피부 발진, 심지어 드물게 치명적인 간 괴사까지 적혀 있어요. 근데 타이레놀 먹고 간 괴사가 올 정도면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겠죠. 또 독감약 타미플루도 환각이나 망상 같은 부작용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은 먹으면서 정신과 약만 유독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작용의 존재 자체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와 관리를 할 수 있는가예요. 정신과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부작용은 예측 가능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겪는 불편감은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임상에서 자주 보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소화기계 문제, 체중 변화, 졸음, 멍함 같은 신경계 증상, 성기능 변화, 그리고 약을 끊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까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실제로 어떤 부작용들이 흔한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 소화기계 부작용입니다. 약을 처음 시작하고 1일에서 3일 사이에 많이 나타나요. 메스꺼움, 속불편함, 심하면 구토까지 이어질 수 있죠. 왜 생기냐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뿐만 아니라 장기에서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대부분은 3일에서 5일 정도면 몸이 적응하면서 거의 사라집니다. 관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후에 드시거나 복용 시간을 저녁 시간대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을 잠시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일주일 이상 구역, 구토가 지속되거나 탈수 증상이 동반되면 반드시 진료 시간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체중 증가입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나타납니다. 특히 일부 약제는 식욕을 자극하거나 다른 약과 병용했을 때 체중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힘든 이유는 단순히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처법은 기록부터 시작해보세요. 주 1회 체중과 허리 둘레를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단백질 식이섬유는 충분히, 야식과 단음료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한 달에 3kg 이상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다, 부종이나 숨참이 동반된다, 이럴 때는 바로 약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기능 변화입니다. 성욕이 줄어들거나 오르가즘이 늦어지고 남성분들은 발기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정지연이나 사정이 역행하는 부작용까지도 나타나기도 해요. 대체로 복용 2에서 4주 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면 오히려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해결 방법은 다양합니다.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으로 스위치하는 방식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선 의사가 보조 전략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너무 빨리 사정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불편하다면 무조건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졸림, 멍함, 감정 둔화입니다. 이건 약을 시작하고 수주 이내에 흔히 나타납니다. 낮에 집중이 안 되고 멍한 느낌이 들거나 예전처럼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덜 느껴진다고 호소하시죠. 관리 방법은 복용 시간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낮 시간에 졸리면 취침 전으로, 반대로 밤 시간에 생생한 꿈을 꾸거나 식은땀이 많으면 오전 시간으로 투약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카페인으로 억지로 버티는 건 좋지 않아요. 불면이나 불안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무감동이 심해져서 일이나 인간관계가 영향을 받을 정도라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중단시 금단 증상입니다. 약을 갑자기 끊거나 용량을 빠르게 줄일 때 생깁니다. 어지럼, 두통, 몸살 같은 증상부터 전기가 찌릿 흐르는 느낌, 예를 들어 브레인 제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느낌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건 중독이 아니라 뇌가 적응한 약물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적응 해제 반응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 하나, 천천히 줄이는 겁니다. 보통 주 단위로 감량하고 마지막엔 격일로 복용하다 끊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다면 반감기가 긴 약으로 바꿔서 서서히 끊는 전략도 있어요. 혼자서 갑자기 약들 모두를 중단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치료가 실패한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치료 실패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투약 시간, 용량의 조절, 그리고 약 조합의 변경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참지 말고 꼭 알려주시는 겁니다. 환자분의 체감 보고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니까요. 원장님, 그런데 항우울제를 오래 복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단기 부작용은 이해했는데 장기 복용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항우울제는 짧게 3에서 6개월 정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심하면 수년간 복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죠. 그럼 어떤 것부터 한번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체중과 대사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복용하다 보면 일부 약물에서 체중 증가, 혈당 지질 수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체중 체크를 하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둔화입니다. 오래 쓰면 우울은 덜해지지만 예전만큼 감정이 풍부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로봇처럼 사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용량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요.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죠. 그럼 세 번째는 혹시 의존 같은 건가요? 댓글에도 좀 많이 달리던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의존감입니다. 의학적으로 항우울제는 마약처럼 중독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약이 없으면 다시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 심리적 의존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뇌가 약을 통해 안정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이에요. 그래서 의사와 상의하면서 언제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금단 증상 관리입니다. 장기 복용하다가 갑자기 끊으면 두통, 어지럼증, 전기가 찌릿한 느낌 같은 금단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자일수록 감량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줄여야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재평가입니다. 내가 지금도 약이 필요한가? 그것을 담당 선생님과 함께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관성적으로 계속 같은 용량을 쓰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줄이거나 다른 치료법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우울제 오래 먹으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오래 먹을 땐 이런 포인트들을 챙기면서 안전하게 복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원장님, 지금까지 흔한 부작용과 장기 복용 시 주의점까지 들었는데요. 그럼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런 부작용을 겪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작용은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관리 방법을 알면 훨씬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용량과 그리고 복용 시간 조절입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졸리다면 아침 대신 저녁 시간으로 투약 시간을 바꿔드리기도 하고요. 드시는 용량을 줄여드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깨어있는 시간 동안 멍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된다면 투약 용량을 또
줄여드리기도 합니다. 이건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작용에 맞는 보조치료입니다. 소화기 부작용이 심하면 위보호제를 단기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불면이 생긴다면 수면위생 습관을 먼저 교정하고요. 필요하다면 단기간으로 수면제를 병행하다가 점진적으로 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맞춤식 대응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 대사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는 게 가장 흔히 불편해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럴 때는 운동, 식습관 조절을 병행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크게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는 금단 증상 예방입니다. 갑자기 약을 끊으면 두통, 어지럼증, 불안 같은 증상이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점진적 감량을 원칙이라 말씀드립니다. 보통 2주에서 2개월 이상 천천히 줄여야 안전하고 경우에 따라 반감기가 긴 약으로 교체해 놓고 그 다음에 감량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와의 소통입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건 원래 그런 거겠지 하고 참기만 하다가 치료를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투약의 용량 조절, 그리고 약의 변경, 보조치료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꼭 이야기하셔야 돼요. 말씀 들어보면 부작용이란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우울제 부작용은 절대 내가 약을 잘못 먹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특히 뇌와 감정에 작용하는 약은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불편할 때 참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꼭 의사와 상의해서 방법을 찾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부작용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해요.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적은 단순히 우울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함께 가장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수근 원장이었습니다.